dance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면에 도움되는 생활습관 치료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잠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말씀드릴 거예요. 운동, 음주, 음식, 조명, 또 ASMR, 또 온도, 침구, 명상, CBT 좀 낯선 얘기 잠깐 강조하겠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 특별히 유명하지만 도움되지 않은 것 중에 상당 부분 중에 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잘 때까지 해보는 여러분들의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물을 더 많이 마신다? 또는 어디 보니까 술을 마신다도 있더라고요.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긴다. 이런 것들은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돼 있고요. 근거가 비교적 있는 것 중에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특별히 어두운 암막 커튼을 포함해서 침실을 어둡게 한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의 잔악스와 비슷한 수준의 임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운동, 그다음에 커피 안 마시고 TV 끄고 등등이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효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운동 어떨까요? 운동 여러분들 사실은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관점에서 낮에 움직이고 밤에 자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특별히 잠을 자기 위해서 저녁 퇴근 이후에 운동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될 것인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근본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그룹은 운동하는 그룹에 비해서 불면을 호소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과 운동을 하는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 총 수면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시작 전에는 비슷했을지 몰라도 운동을 이제 하니까 한 16주, 한 4개월 정도 운동을 하니까 수면 장애가 좋아졌다는 그런 논문이겠죠. 그리고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도 훨씬 짧았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낮에 하는 중등도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밤 직전에 자기 전에 갑자기 중등도면 좀 고강도 굉장히 수준 높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30분 이상의 강한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서 운동을 낮에 하는 것이 밤에 잠을 자는 게 좋다. 이건 당연히 진리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직전에 몇 시간 전까지 운동하는 게 좋은가? 막 정말 잠이 안 오니까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오면 심장 벌렁벌렁 거리고 침대에 누우면은 할때거면 잠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적어도 수면에 이르기 전 3시간 정도 전에는 운동을 그러니까 저녁 가볍게 먹고 산책하는 정도 운동은 도움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3시간 이후 수면 직전의 운동은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침 3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음주.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요, 음주예요. 그러니까 잠이 너무 안 드니까 술을 먹으면 어쨌든 잔다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자니까 그나마 그전에는 3시간 동안 활동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니까 신기하네 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홀짝 반주하면서 주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좋은 방식인가 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꺼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수면 주기예요. 수면 주기. 숨을 빨리 잘 들게 만들고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음주는요. 보통 단계적으로 이렇게 얕은 잠, 그러니까 이제 졸림, 얕은 잠, 깊은 잠이라고 하는 요 스테이지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회식 중간에도 잠을 자게 만드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계속 얕은 잠으로 이 뒷부분에 깨기 때문에, 즉 수면 주기가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강력하게 잠을 자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부터는 깊게 못 들고 계속 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깰 거예요,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술에 취해서 또 한 가지 술을 마시면 몸이 이 계속 체온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나중에 체온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쨌든 술을 마셔서 이런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는 것도 수면 리듬이 깨지는 것도 있고 또 멜라토닌이 20% 정도 감소한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술을 통해서 잠을 자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술을 매일 마시게 되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강력하게 몸이 망가지죠. 간 수치 올라가고 술 먹다 보니까 살찌면서 살찌니까 다시 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니까 이건 정말 피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문제인데요. 음식과 야식의 어떤 사이클이잖아요.
이제 늦게 자는 습관이 있으니까 보통 여러분들 특히 30대 중반에서 40대 싱글로 사시는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시면서 낮에 굉장히 고된 일, 직장에서 많이 상처도 받고 힘들어서 지쳐서 특별히 서비스 측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집에 와서 10시부터 시작되는 드라마 한번 보고요. 11시에 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리고 SNS에서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못 나눴던 야행성 있는 사람들끼리 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저녁 시간에 먹긴 먹었는데 7시 정도에 밥은 먹었는데 11시가 되니까 당연히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지만 그때 깨어 있으면서 야식을 시켜요. 문제는 야식을 시키니까 다시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쏘면서 잠이 안 오는, 그래서 야식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밤마다 오늘도 제 환자 중에 안타까운 학생이 한 명 왔는데 매일매일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 시켜 먹으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새벽 3시 자요. 그 소화시키기도 물론 소화도 못 시키는데 자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되게 심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은 찌지 잠은 더 못 자는 그런 악순환 속에 빠져 있고 정말 이제는 깨긴 깨야 되는데 아침 학생이기 때문에 새벽 3시 자는 그것들이 만성화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이 있고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이 있는데 물론 자기 전에 먹는 모든 음식은 방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빈속에 먹어야, 빈속에 잠을 자야. 우리가 하여튼 그냥 잘 모르면 원시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딱 모닥불에 모여서 7시 전에, 훨씬 전에 해가 가능한 있을 때 식사하고 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 빈속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카페인 외에도요, 단 것들, 매운 단짠들이죠. 문제는 단짠들이 대표적으로 숙면을 방해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식이섬유도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론 술도 포함되고요. 이쪽에 있는 숙면을 돕는 음식은 어떤 힌트가 있죠? 트립토판의 소스가 되는 음식들이에요. 바나나 포함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상추를 먹으면 잠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상추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수면에 도움된다고 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도 자기 전 직전에 먹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가능한 일상 가운데 좀 많이 먹으라라고 강조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ASMR 뭐죠? ASMR이 뭐죠? Autonomous Sensor Meridian Response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하면은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좀 어려운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몸속의 자율신경을,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올려주는 그런 음악, 그런 주파수를, 이 듣기 좋은 소리, 거기에는 어떤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라는 표현도 써요. 어떤 사람들은 꼭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시끄러우면 더 공부가 잘 된다 하고, 어떤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그냥 일상화된 소리로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ASMR 중에 신혼 때는 남편의 코골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니 그것까지는 ASMR, 자기가 듣기 좋으면 ASMR인 거예요. 근데 중년이 되면서 남편의 코골이가 부인의 불면의 주 원인이 되고 코 고는 것도 믿고 코 고는 사람도 믿고 그러면서 각방 쓰는 분들도 결국 ASMR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잠자기 좋은 음악 해가지고 뭐 자율신경을 개선시키는 음악들이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 도움되느냐? 논문은 별로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 병원, 제가 차움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 재밌는 장비가 저한테 왔었는데요. 사운드 오브 소울이라고 하는 장비예요. 영혼의 소리, 멋있죠? 근데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음악에 힘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또 반복되는 어떤 루틴 음악, 이렇게 뇌나 심장을 자극시키지 않고 조용한 음악들은 되게 도움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자율신경 검사 저희 병원 가서 하신 분들 자꾸 제가 주파수 얘기를 하고요. 뭐 파동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맥파라는 얘기도 쓰고요. 특별히 스트레스가 이렇게 뭐 자율신경의 변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맥파를 측정하는 게 자율신경인데 즉 맥의 파동을 측정하는 건데 거기에 낮은 주파수를 저희가 교감신경으로 대변하고요. 높은 주파수를 부교감신경으로 대변하는데 즉 이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맥박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파동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자율신경을 분류하는데 되게 재밌는 기계예요. 컨버터가 있어가지고 파동의 그런 에너지를 음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 있는데요. 즉 파동이 있는데 망가진 파동이 있어요. 교감신경 우세 파동만 내 몸에서 계속 만들어요.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각각 해당되는 파동을 미리 심어놓은 음원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냥 단순 음을 예를 들면 첼로 아니면은 타악기 같은 각 음들을 계속 단순하게 만들어주는데 내 파장에 따라서 음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나한테 들려주면은요 우리가 파동에는 여러분들 간섭이라는 효과 아세요? 파동에는 간섭, 보강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역간섭이 생기면서 파동이 안정화되는 경험을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해볼게요. 실제 여기서는 파란 신경, 노란 신경,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45세 직장인, 직장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 결과 불면, 탈모, 장 트러블로 고생했던 45세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저는 엄청난 교감신경, 나중에 제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약 4.7배의 교감신경 우세형인데, 제가 점심시간마다 이걸 음악을 들었어요. 스트레스 많을 때. 막 그때 차움이라는 병원에서 얼마나 날 고생시키는지 스트레스 코티졸 막 증가되고 교감신경 굉장히 증가돼서 잠을 못 잤던 사람인데, 제가 바로 보니까 30분 정도 자율신경 음악을 들으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특별히 자율신경 변이도가 증가되는 것을 스트레스 완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3.2%밖에 안 돼요. 처음에 변이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30분 만에 26.8%로 변이도가 커졌기 때문에 제가 자율신경을 음악으로 치료한다는 게 무엇인지 제가 경험했어요. 35세 여자 환자, 이게 이 파동이 좁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건데요. 이 사람은 반대로 부교감 신경 우세예요.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의 반도 3분의 1도 채 안 되는 분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역간섭을 들으면서 음악을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넓어지는 게 제가 스트레스 좋다고 말씀드렸고 교감 부교감이 1대1로 됐죠. 그래서 한 30분 동안 했더니 그 자율신경 변이도가 1%밖에 안 됐던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였던 분이 9.7%로 호전되었고 밸런스가 좋아졌다는 것들을 제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자율신경. 자, 거의 점을 찍힐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았던 28세 남자 정신과 환자였어요. 그랬더니 교감신경이 17.5대 부교감신경이 1. 그러니까 교감신경밖에 안 보이는 극도의 불안감을, 그리고 뇌파에서도 하이베타가 빨가니까 굉장히 불안 증상 오셨던 분이 음악 치료를 하면서 자율신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교감, 부교감 신경 거의 1대1로 됐고요. 이 스트레스 레벨이 확 퍼지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포함해서 특별히 이런 자율신경 음악들이 앞으로 한번 소개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특별히 교감신경 우세형한테 강조합니다. 늘 긴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478 호흡이에요. 이거는 이건 하버드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호흡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인덕션 긴장돼요. 뭔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짜증나고 뭔가 되게 불안하고 급성 스트레스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잠자기 힘들 거예요. 스틸록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제가 도움되는 대표적인 방법, 교감신경이 너무 긴장돼서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그것을 캄다운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478 호흡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4초간 숨을 들이쉬고요. 7초간 참고 8초간 숨을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숨을 천천히 7초간 참을게요. 자, 참았다고 치고 8초간 있는 힘껏 천천히 끝까지. 자, 4초, 7초, 8초를 다 합치면은요. 몇 초예요? 19초예요. 그러니까 1분에 3번밖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보통은 1분에 한 8회, 9회 정도 숨을 짧게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힘껏 숨을 참고 있는 힘껏 숨을 내쉬면은요. 이건 흉식호흡이라고 해요. 이럴 때 지나가는 신경 중에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게 자극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증가되면서 교감신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받을 때 막 흥분되고 뭔가 갑작스럽게 공황장애가 왔을 때 478. 저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공부에 딱 들어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478 호흡을 하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잡생각이 사라지고 478초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 양 세는 사람들은요, 교감신경 우세 때 양 세다 보면은 되게 강박주의가 많았거든요. 77까지 양 세다가 숫자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세느라고 잠을 못 자요. 양 세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그냥 호흡에 집중하시고 단순하게 머리를 사용하면서 생각을 잊으시라는 것들이고 부교감신경을 실제 우세하게 만들어서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온도요. 몸속의 체온이 떨어져야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특히 추위 많이 타시고 이런 겨울에 여러분들 그냥 전기장판 굉장히 높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반드시 새벽에 불면증이 다시 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부 체온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뇌가 깬 상태로 느끼기 때문에, 왜냐면 이 잠을 자는 단계에서는 체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냉동고에 이 냉동인간이 돼야지 이 모든 생체 리듬을, 하여튼 잘 때는 생체 리듬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거기에는 체온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부 체온이 높으면 깨어있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코르티졸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몇 도가 좋으냐? 자, 침실 환경이 중요한데요. 실내 온도와 침구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내 온도는 좀 차갑게, 그리고 침구 온도는 약간 따뜻하게.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실내 온도는 여름에는 한 24에서 26도. 그러니까 그 불야성화하실 정도.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못 자지 않을 정도로 여름에는, 왜냐면 낮의 온도가 너무 차이가 안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는 18도에서 22도 정도. 그리고 이불 속 온도는 그냥 전기장판에서 수면이라고 하는 가장 막 튼든한 듯한 정도의 수준의 33도 정도, 계절 관계없이. 근데 너무 건조한 침구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막 이불이 땀도 흡수도 안 되고 이러면은 문제는 가려워서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습도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 많고, 또 알러지성, 히스타민 불내성 있는 분들은 이런 습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피부를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좀 어느 정도 가려움증이 없어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습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침구는요, 가벼우면서 따뜻한 이불,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꽉 누르는 수 말고요. 공기는 통하지만 수분은 흡수해야 된다. 침실 온도의 조정이 필요하고, 베개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베개 많이 강조하는데,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기도와 어떤 숨쉬기가 편할 수 있도록 목이 지나치게 이렇게 꺾이지 않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래서 목과 이 바닥만 집어넣는 정도 수준이 가장 좋다고 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자신한테 맞는 베개도 중요하겠죠. 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조명 얘기인데 오늘 많이 했으니까 자기 전에 한번 습관적으로 핸드폰을요, 바깥에서 충전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집안에, 침실에 TV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으로 TV를 자기 전까지 보시는 환경을 만들면 좀 이것부터 바꿔보시고요. 당연히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빛을 차단하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수면에 도움되는 파장, 즉 레드라인이 있는 블루라인을 제거한 그런 수면 등을 켜서 잠시 확인하는 것 정도가 좋겠지요. 자, 인지치료란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 챕터에서. CBT, 무슨 얘기죠?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요. 인지 행동 치료예요. 무슨 얘기죠? 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 알았으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침대에서 TV를 없애고 암막 커튼으로 바꾸고, 근데 뭘 알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CBT를 한 거예요. 제가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커그니티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좀 더 제가 강조하면은요, 잠을 못 자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어떤 인자들이 있어요. 프리디스포징이라고 해서 선행 요인, 잠을 못 자는 체질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수면 유전적인 체질도 말씀드릴 건데, 잠을 못 이루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불안하고 긴장하는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 잠 못 자는 아이들 꽤 저희 진료실에 많이 옵니다. 근데 걔네들은 잠만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발육도 문제가 되고 또 장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의 뭔가 그런 요인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대개는 불안한 엄마 밑에 불안한 아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마의 그 불안감이 아이한테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유발 요인, 그런 깔려있는 그런 어떤 체질 또는 깔려있는 선행 요인이 있는데, 유발시켜요. 갑자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숙제를 맡았거나 야간 근무로 투입됐거나, 어쨌든 인생 가운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거나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유발 요인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유발 요인은 어쨌든 지나가는 거고, 트리거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인생 내내 괴롭히지 않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망가져서 영어로 이제 perpetuating, 그러니까 지속적인 요인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인지를 잘못하는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반드시 자야 되는데, 오늘 밤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벌써부터 두려워지면서 잘 때마다 전쟁을 치르시는 분은 이미 지는 거예요. 인지. 그러니까
이제는 일상이 된 불면이라고 하는 부분들, 만성 불면증을 돌이켜보면은 첫 단추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잠에 대한 강박 때문에 매일 잘 때마다 너무 긴장하고 들어가니까 잠을 더 못 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 실수를 하면서 밤에 잠을 잘못 잔다. 그러니까 한번 잠 못 잤다는 것 때문에 망한 개념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잠은 반드시 자야 돼. 낮부터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까? 한숨 푹 쉬면서 저녁을 맞이하시는 분들 이미 진 거예요. 잠을 잘못 잘까봐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어 있어요. 근데 말똥말똥하고 불안하고 망했다 이러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못 자는 이 것들이 사실은 만성불면증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인지, 그 중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faith가 아니라 myth라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제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적응적 인지, 가장 어려운 말이지만 과도한 자기감시, 걱정 등이 사실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걱정 인형들이 잠을 더 못 자요. 잠 못 자봐 걱정하니까 더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낮에 일해야 되는데 8시간은 최소한 자야 되는데 벌써 새벽에 3시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자. 겨우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나 망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못 자니까 제가 환자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잠도 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 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건 뭐죠? 신체 기능이 셧다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선잠도 잠이더니 내일은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 돼요. 불안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 다시 한번요. 밤에 잠이 안 올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더 달아나거든요. 평일, 휴일 모두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 잘 잔다고 표현해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서카디안 리듬이 망가진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잘 수 있어. 그리고 충분히 잘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지 코르티졸이 일정한 시간에 분비되는 그 서카디안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깨면 당연히 햇볕이 쬐는 게 우리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몸을 깨우는데 굉장히 이제 시각을 통해서 햇볕이 들어와야지 내가 깼구나라고 인식하는 거니까 낮잠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 부채, 그러니까 전날 못 잤으면 당연히 한숨 자면 도움이 돼요. 너무 그렇게까지 끝까지 오늘 밤은 자야 되니까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미스, 잘못된 습관,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잠자리에서 책, TV, 특히 블루 라이트를 피한다. 뭐 시계까지 포함하고 담배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들이 많으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불면의 밤을 이루고 있는 또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성경 구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그럼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그 얘기가 아니고 잠은 그만큼 내 스스로 노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자려고 투쟁하는 순간 지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성공도 그렇고 모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은 내 노력보다는 인생에서 보통 은혜 또는 벌추라고 표현하는 미덕으로 되는 것처럼 남의 도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쟁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 끝나고 나눠주는 책 중에 인생 오후의 처방전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요. 불면의 밤을 이루는 그대, 특별히 급성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만성화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반복적으로 인생이 괴로운 여러분들한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요. 무엇보다 헬스 에이징, 건강한 노화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3가지예요. 행복한 에이징, 해피 에이징을 위해서는 또 해피 슬립, 행복한 슬립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절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매일 만나는 직장의 그 누구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장 가까운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헛똑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왜 성공했게요? 왜 돈을 모으겠습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행하면서 행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또는 마음 상처가 받아서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잠을 자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경우에 욕심이에요. 먹는 것도 욕심이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고 그 다음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건 욕심 때문에 하고 제가 또 항상 제 잠과는 관련 없지만 항상 비교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think big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thanks for small 크게 생각해야 되지만 인생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노화를 위해서는 thanks for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잠을 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I took a chance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like love. This could be something.